독립영화를 이렇게 불교영화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조계종 문화부와 이렇게 또 비구니회관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왔고요. 사실 저에게는 이제 굉장히 뜻깊은 장소예요. 조계종 문화부에서 비구니회관에서 상영을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흔쾌했던 부분은 바로 작년 12월 달에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촬영을 했었어요. 이 지금 올해 만다라 이후에 또 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여기서 촬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좀 익숙한 데다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여기 이제 비구니가 회장 스님, 봉박 스님이 제 스승이에요. 사실은 중앙성가대 다닐 때 제 지도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더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스승 앞에서 이렇게 영화를 선보인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올해 만다라고 이렇게 좀 영화를 그 메이킹이나 뉴스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영화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오로지 AI만 관심이 있으시고. 저도 앞에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까 이제 임영 작가님께서 얘기 드렸지만 그 AI를 통한 AI 부처님을 관련된 영화가 없는 건 있어요. 김준호 감독이 만든 중편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고요. 그런 영화를 한번 상영해도 재밌을 것 같다. 또 영화를 함에 있어서 AI가 인공지능이 급속히 늘어가면서 우리 이제 영화 만든 현장에도 굉장히 이제 패턴이 바뀝니다. 카메라 기종도 모두 디지털로 되고 또 CG 컴퓨터 그래픽이 도입이 되면서 많은 환경이 달라졌어요. 정말로 이제 창작자의 역할이 어디까지 우리가 축소되고 한계가 있고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영화의 제작비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기계 문명이 발달할수록 뭔가 더 사회성이 있는 우리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5.18과 불교 또 5.18은 아직도 진행형이죠. 사실은 진행형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고 또 불교계에서도 분명히 이제 의미 있는 사항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18 영화를 이제 찍게 되려면 제가 이제 고향이 사실 광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5.18에 대해서 조금의 이제 이런 의미가 저한테는 이제 DNA가 좀 있는 거겠죠. 5.18에 관심이 없으면 못 칠 거 아니겠습니까? 5.18이 뭐 아까 이제 좌냐 우냐 정치적 이념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불교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님으로서 5.18을 바라봤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나 제가 물자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수행의 가치라는 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회양을 할 것인가를 좀 나름 고민했던 작품이고요. 지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결론을 내진 않아요. 다만 어떻게 이 주인공의 스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것도 이제 모르고 보면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제 불교 영화가 좀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화는 일단 어려워요. 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상업 영화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수준 있는 독립영화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독립영화는 그나마 저예산이니까. 그래서 저예산의 독립영화, 수준 있는 작품들을 만들었을 때 불교 영화를 어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좋은 영화를 한 편 만들어서 1000만 영화 이렇게 기록되면 그 1000만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불교를 알릴 수 있고 불교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하죠. 또 자막만 씌우면 전 세계인들이 다 보잖아요. 또 아시아권은 굉장히 불교 국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 영화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이제 많은 불자님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소두에 말씀드렸고요. 편하게 보시고 인원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화제나 어느 극장에서 상영을 하면 의외로 더 적은 곳도 많아요. 사실은 5분, 7분 이 정도면은 거의 만석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거리를 하나씩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선착순위에서 받을 테니까 좋은 질문들을 생산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하게 즐겁게 보시기 바랍니다.
둘게.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관 자제보살행 심반야 바라밀다 조견홍 개공조일 최고액사리 자색불이 공공불이 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함께 광주에 보면 밤낮없이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냥 나눠준 것이오. 아 근데 대원군이 그것을 보더니만은 복도를 돕는 곰진이 시작한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보면서도 계속 새롭게 자꾸 이렇게 좀 관찰을 하게 되는, 그렇게 계속 저를 몰입시키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스님 아주 잘 봤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물론 상업 영화는 달리 독립 영화는 굉장히 하나의 주제가 뚜렷하게 부각이 되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감독의 어떤 그런 그 고민과 사색이 그냥 굉장히 응축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걸 좀 솔직하게 스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도연 스님이 어떠한 그 인연으로 전해지러 오시게 됐는지 그런 게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저한테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물론 그게 5.18 그 당시는 그걸 그야말로 무슨 폭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대서,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그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처참한 현실이었을 텐데, 그때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이제 그때 할머니들이 엎혀서 절을 가게 되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그 접점이 좀 애매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왜 그 애기 스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풋풋한 그러한 우리 예, 좋은 말씀 들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영화를 이제 대내에서 볼 때마다 아쉬웠던 부분 늘 항상 생깁니다. 또는 이 독립영화, 단편영화라는 특성상 자꾸 많은 테이크를 갖다 보면 모든 환경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죠. 뭐 제작비품부터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에 좀 하려다 보니까 줄이고, 또 여기 영화에서 보지 않지만 가령의 그 기후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시나리오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절에서 암자에서 비가 오면 안 되거든요, 사실. 왜냐면 원래는 시나리오에는 그 스님이 유품을 다비라는 게 나오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 유품신을 이제 삭제를 하고 급조를 해가지고 이제 비 오는 걸로 바꿨죠. 이런저런 또 이제 로케이션 갔다가 뭐 이렇게 행인들이나 여러 부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면 그걸 또 이제 바꾸다 보고, 또 이런저런 상황들이 좀 겹쳐지면 좀 이렇게 시나리오가 가지 않는 부분, 가령 이제 지금 작가님 말씀하셨던 이런 플롯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저는 이제 5.18의 현장에 좀 중심을 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서사보다는 이제 개인의 서사가 나와서 5.18에 어떻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게 노중의 유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를 이제 보고는 관객분들이 많은 생각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들었지만 모든 건 관객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평론가의 몫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은 제가 또 견고히 받아들여서 다음 작품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좋은 작품으로 남겨야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